세상에 이런 일이 세뱃돈이 세금 폭탄.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세뱃돈이 충분히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초등학생 자녀에게 만 19세까지 매년 500만 원씩 10년간 5천만 원을 줬다면 증여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결론은 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10년간 세뱃돈 5천만 원이라고 쳐요. 뭐 설날 250만 원 아니면 추석날 250만 원 이렇게 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설날 그냥 몽창 500만 원을 줬을 수도 있잖아요. 뭐 돈 많은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돈 많은 아버지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세금 공제 한도가 미성년인 경우에는요.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2천만 원. 그럼 2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2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그러나 2천만 원 외에 5천만 원을 줬으니까 3천만 원 있죠.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를. 얼마를 내야 되느냐. 증여세는 3천만 원이면 10%입니다. 그러면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증여세가 10%인지 모르고 또 5천만 원을 줬을 때 이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다가 국세청에서 조사를 나오면요. 이게 일반 무신고가 되면 20%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20% 가산세.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고의성까지 만약에 있다 이러면 가산세가 4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300만 원의 증여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산세가 20% 붙어서 360만 원을 낼 수가 있고요. 40%가 붙으면 420만 원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금 폭탄이라는 이름을 달한 겁니다. 이게 세뱃돈을 주더라도요. 물론 저 같은 경우야 뭐 500만 원 세뱃돈을 주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요. 이게 뭐 학비로 써라 하면서 부모님이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죠? 자녀들에게 아니면 손자들에게. 학비는 괜찮습니다. 학비는 분명히 말입니다. 이게 공제 대상이 돼요. 그러나 이게 학비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썼어요. 학비로 쓰라 하고 줬는데도 이것은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과세가 잘못하면 큰 충격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자녀나 혹은 직계 존비속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하면요. 반드시 과세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세금 공제 한도. 배우자, 아내의 경우 아니면 남편의 경우는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예. 그렇지만 직계 존속, 성년인 자녀들에게는 5천만 원, 10년 동안 합산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직계 존속, 미성년인 경우는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준 게 미성년이죠. 그죠? 자녀가 초등학생부터 19세까지니까 미성년이잖아요. 그죠? 미성년이니까 2천만 원밖에 세금 공제 한대가 안 되고요.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성년인 경우는 그렇고요. 직계 비속은 5천만 원까지고요. 기타 친족도 1천만 원까지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많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알아놔야 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상관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한 번쯤 봐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배우자는 6억, 자녀들은 성년이면 5천, 미성년이면 2천, 직계 비속은 5천만 원, 그리고 기타 친족은 1천만 원. 반드시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증여세도 말입니다. 1억 원 이하면 10%입니다. 1억 원 이하. 그러면 아까 5천만 원이 됐었잖아요. 그죠? 5천만 원. 5천만 원 중에 세금 공제는 2천만 원이 된다고 했을 때 3천만 원은 1억 원 이하죠. 그러면 증여세가 10% 붙은 겁니다. 증여세가 10%. 그러나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붙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공제는 돼요. 1억 원 초과 5억 원까지는요. 누진 공제가 1천만 원 되는 거고요. 누진 공제.
예, 1,000만 원 되는 거고요. 20% 정여세나 상속세를 내야 되고요. 5억 초과 10억 이하 같은 경우는 누진공제가 6천만 원이 늘어납니다. 대신에 30%를 내고요. 예, 공제된 금액 외에 나머지 가지고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5억이다 이러면 3억이 누진공제가 된다. 그러면 나머지 남는 2억에 대해서만 30% 내는 겁니다. 10억 초과 30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요. 누진공제가 1억 6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0% 내고요. 참 상속정여세 대단하죠. 30억이 초과가 되면 누진공제는 4억 6천만 원이지만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돼. 절반. 대한민국 세금 진짜 장난 아니죠. 진짜 엄청납니다. 네, 진짜 엄청납니다. 그래서 정여세나 상속세 이거 세율 좀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전 세계 1등의 세금을 좀 조절해야지 이게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 세뱃돈도 진짜 함부로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뱃돈을 줬을 때 반드시 명목을 달아서 학비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면세가 됩니다. 그러나 학비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생활비를 모아서 만약에 주식을 투자했다 아니면 주택 매입 대금으로 썼다 이러면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세 대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금은 세뱃돈을 주더라도 확실히 그 내용을 알고 세뱃돈을 줘야 되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마 상속세나 정여세도 세율이 바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 정여세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바뀔 겁니다. 예, 분명히 바뀔 건데 그렇지만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대가 워낙 심하니까. 저는 상속정여세가 말입니다. 그냥 선진국 수준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최대거든요. 적어도 선진국 수준으로 바뀌어서 그 돈들이 말입니다. 경제 활력을 심어주는데 더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 저는 강조해서 드립니다.